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이 끝났고요. 오늘도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 퇴사 유튜버들을 보면은 전세보증금 몇 천만 원,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해외여행 유튜브를 이제 부부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몇 년간 많은 부부들이 퇴사 후에 해외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떤 꿈을 실현을 했고, 특히 커플 해외여행 브이로그를 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한국으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결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죠. 한 달 살기나 장기 여행이나 동남아로 이주한다거나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하는 뭐 온라인 크리에이터 등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디서든지 일하고 회사에 스트레스가 없고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유튜브로 돈을 벌면서 또 경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또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는 듯한 진정한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몇 년도 아니고 이제 뭐 1년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유튜버들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꽤 많고, 길면은 한 몇 년 동안 유지는 하다가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전세 보증금이나 적금이나 퇴직금까지 모두 이제 소진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성공하는 듯해 보이지만 유튜브 수익 구조가 정말 불안정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보통 광고를 받지 않는 이상 모든 수익은 조회수 기반으로, 유튜브 수익은 기본적으로 조회수나 시청 시간이나 광고 단가나 구독자의 숫자에 영향도 받고 국가별 광고 비용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 요소들이 대부분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알고리즘 한 번만 이제 바뀌어도 노출이 급감하고 조회수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광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컨텐츠가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지 플랫폼의 정책 하나로 수입의 70%, 80%가 날아가는 경우도 흔하기도 하죠. 일단 뭐 유튜브를 저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정점에 이제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유튜버 채널이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그 조회수도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나중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외여행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인기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결말을 맞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를 하고 부부여행 유튜버로 시작을 보통 하는데, 흐름상 퇴사, 뭐 여행, 해외 생활 컨텐츠가 대부분 스토리 구조가 굉장히 뻔하죠. 일단은 처음에는 뭐 퇴사했어요라는 어그로를 끌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당연히 퇴사했다고 하니까 그 호기심에 클릭을 하고 지켜보긴 하는데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시작하고 너무 행복하고 여행이 좋다라는 이야기, 뭐 그리고 가끔은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이제 많은 대형 유튜버들과 이미 TV에서도 여행 컨텐츠를 할 정도니까 일반 해외여행 부부 유튜버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컨텐츠의 한계로 인해서 문제는 이 스토리가 반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보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패턴이 단순하고요. 반복적인 영상과 변화가 이제 적을 수밖에 없고 이야기 구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는 수명 주기가 짧기도 하고 결국에 몇 년 지나면 조회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 유튜브가 풀타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는 본질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노동이고 안정적인 월급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뭐 프리랜서라는 개념으로 자신이 한 만큼 벌어들이는 것이기도 한데, 운이 좋으면 정말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사실 해외여행 유튜버들은 이미 시장에 많은 참가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이고, 내가 정말 매력적으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나만의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어떤 진면목이 드러나야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입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면서 근로시간 대비 수익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입만으로는 장기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또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그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그로를 잘 끌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시청자들은 지속 시간을 짧게 하거나 이제 나가버리기도 하고, 가끔 사람인지라 언행을 실수하기도 한다면 구독자들이 냉정하게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조회수 기반으로 먹고 사는 유튜버들은 이런 리스크가 정말 크고, 사실 회사에 다니면 내가 실수를 좀 한다고 월급이 깎이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렇게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은 이런 리스크가 정말 크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특히 유튜버 중에서는 해외 유튜버가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생활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부부 유튜버들은 한국보다는 해외가 훨씬 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만, 실제로 해외 장기 거주는 여행보다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문자나 관광객 물가가 아니라 실생활 물가를 또 생각해 보면, 여행자는 가끔 이벤트로 뭐 숙박비 할인도 받기도 하고 단기 거주와 식비를 가성비 있게 먹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한 달 살기나 한 1년 정도 머무르는 해외 유튜버들은 비행기 값이나 이제 장기 렌트,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과금이나 뭐 인터넷비나 교통비, 그리고 비자 비용도 들고 보험도 들고 어쩌면 세금까지도 내야 할 수 있는 것과 뭐 현지 생활 필수품을 또 계속 사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 같은 나라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특히 원화 환율이 낮아지면서 환율 문제와 현지인들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오면 그 사람들의 집값을 조정하면서 이제 등쳐먹기도 하고, 식자재 물가 상승이 되면서 이런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해외에 사는 것은 그냥 절약을 하고 좀 싼 음식을 먹고 지낼 수 있지만, 유튜버라는 이유로 지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맛집을 방문해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그때마다 드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숙소를 또 바꿔야 하는 비용들이나 액티비티를 하면서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 하니까 그 비용들을 생각해보고, 또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걸 정비하거나 망가지면 또 드는 비용들, 여러가지 일반 생활보다 지출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이것은 돈을 버는 직업 자체가 돈을 쓰는 방식으로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일 정도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해외여행 유튜브에서 나오는 조회수를 보면 정말 잘 나가는 부부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뭐 10만에서 20만 사이로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달에 5번씩만 올린다고 해도 뭐 30분 단위의 영상으로 그래도 괜찮은 수입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회수가 이제 유튜버 분들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나와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입이 한 달에 그 정도 나오면 30만원 정도가 나오죠. 환율을 계산하더라도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으로는 여행비를 조금 충당할 정도이고 전세 보증금을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외여행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해외에서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는 뭐 건강보험이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부담이 또 보험도 잘 돼 있어서 적지만, 해외 거주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죠. 단순한 응급실 진료도 수십만 원이 들고 보험이 없으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건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아플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외 거주 비용을 더 폭증시키고요. 그렇게 이제 전세 보증금을 자산이 아니라 생활비로 이제 쓰는 순간 구조가 붕괴됩니다. 많은 부부 유튜버들이 한국 집을 정리해서 전세 보증금과 퇴직 예금 등을 모아서 시드머니처럼 쓰는데, 이게 매우 위험한 구조로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유튜브 수익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지출은 고정인데 수입은 불규칙하면서 환율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결국 빠르게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가 이제 체감보다 몇 배 더 빠르고, 거주비나 이제 컨텐츠 비용이나 보험비나 생활비를 합치면 월에 300에서 4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1년에서 2년 해외 살기를 하면 전세 보증금과 이제 퇴직금 1억에서 2억 정도는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산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 돈이 줄어드는 불안과 그리고 컨텐츠 수익의 불확실성과 시청자들의 반응과 뭐 알고리즘의 스트레스, 그리고 영상 외에 오프 더 레코드에서 부부 갈등이 증가하고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결국의 결론은 있던 돈을 다 쓰고 한국에 가서 다시 일해야겠다라는 마음과 그동안 누려왔던 건강보험과 사회안전망, 그나마 취업을 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어떤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또 취업을 하면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기도 해서 해외에서 1, 2년 불안정하게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월급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현실과 로망의 어떤 구조에서 현실이 승리하고요. 남은 돈이 거의 없어지고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퇴사하고 나서 환상을 꿈꾸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되게 강한 것 같고,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유튜브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유튜버들은 조회수에 실망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더 힘들어지는 순간의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을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